기술적 분석의 대가에게 듣는 시장 이야기 차트의 기술 시간입니다. 김중근 마크로헤지 코리아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요. 글로벌 증시를 좀 먼저 스타트하는 느낌이 있는데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납니다. 지금 자리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예, 근데 사실은 아침에 개장가는 상당히 상승폭이 좀 늘어났긴 했습니다만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충격일까요? 약간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전히 시장은 다소간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간밤에 미국 시장은 상당히 상승폭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뚜렷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래쪽으로 화끈하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지난번 삼각 수렴형의 상태로 지수가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아래쪽에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지수가 한 단계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지금은 약간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위쪽의 저항선에 오히려 끝쪽의 지지선이 거꾸로 저항선으로 역할하는 것 같고요. 일목균형표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이제 기준선인데 기준선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오늘짜리 5차례 걸쳐 계속적으로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도 다소간 시장이 답답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은 지금 이런 국면이 돌파되려면 첫 번째로 이게 지지선의 역할을 했던 지금은 저항선이 되고 있던 수준을 넘어서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선부터 넘어서야 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얇긴 합니다만은 구름을 넘어서야만이 그동안의 답답한 하락세가 끝났구나.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세구나.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방향이 확실하게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말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구름 아래쪽에 내려선 이후에는 여전히 답답한 모습인데요. 보다시피 기준선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준선을 위쪽으로 들이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준선의 저항에 완강한 저항이 밀려가지고 올라서지 못하고 있고요. 후행스팬은 후행스팬대로 구름의 저항에 오히려 걸려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다소간 좀 기대와는 달리 좀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조금 사실 강력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반등이 조금 시원찮은 거죠. 그래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흐름이 나은 건가요, 지금은요? 그렇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낫겠죠. 상승폭도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초에 상승폭을 상당히 줄이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그다지 그런 모습도 아니고, 상당히 차트의 패턴으로 봐서도, 양봉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코스닥 지수 관련주보다는 좀 더 지수와 별로 관련 없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분위기는 좋긴 합니다만은 개별 종목까지 이런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파급될지는 그야말로 종목별로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섹터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장주들이 워낙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최근에 게임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 좀 주목받고요. 오늘 게임주 얘기 좀 하죠. 게임주가 종목별로는 듬성듬성 강하게 반등이 오는데 물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새롭게 관심을 가져도 되는 시점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게임주들 예를 들어서 크래프트옵션 같은 경우에 연초들 이후에 40% 이상 폭락한 종목도 있고요. 웬만한 종목들이 NC소프트랄까 또 위메이드랄까 카카오게임즈랄까 계속적으로 하락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나마 한동안은 게임주가 NFT가 어떠니 또는 예를 들어서 신작 게임이 어떠니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또는 P2E 돈 버는 게임이 어떠니 그런 재료들이 반짝반짝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와서는 루나나 그런 가상화폐의 폭락에 따라가지고 NFT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사라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주가가 나름대로의 탄력을 잃었던 그런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고점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따르는 기술적인 반등의 차원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100%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뭐 무슨 일이든지 가능한 게 주식시장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제 같은 경우에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추세가 상승세로 받기 위해서는 두텁게 장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구름대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NG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카카오 게임즈 주가도 아직은 구름 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종목이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구름 아래쪽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새는 반등 정도이라고 판단되는데 만약에 이전에 자진 진정의 매도 타이밍이 많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매도하지 못하고 가지고 계신 분 같으면야 이제는 더 이상 저점이 무너지지 않고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유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려면 바닥을 운영하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구름 위로 넘어서서 이제는 상승세가 시작됐구나 하는 추세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가격보다는 추세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은 조선주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조선해운의 흐름이 괜찮았고요. 조선주도 주목을 받는데 수주는 계속되고요. 조선주는 사실 또 아이러니한 게 몇 가지가 지금 이제 카타르에서 대규모 발주인데 옛날에 받아놓은 거 이제 원가가 오르니까 좀 서로 줄다리기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러시아가 또 전쟁 치르면서 조선사에 줘야 될 돈을 좀 못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오늘은 조선주 강합니다. 조선주 의견 좀 주십시오. 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죠. 뭐 수주 실적이 많고 최근 들어서도 LNG선 뭐 7척을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꾸준하게 수주로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과거에 수주했던 물량들이 뭐 후반 가격이 올해 들어서 1년 만에 뭐 2배 이상 오르면서, 뭐 원가에서 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는 수익보다는 오히려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우려되는 이런 양상이다 보니까 수주 받는 건 좋은데, 뭐, 원가는 오르고 있고,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돼서 사실은 현재 보이고 있는 대우조선 세양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내내 하락세였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조금씩 반등하고 있죠. 이게 결국은 이제 대략 2만 원 정도에서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을 이뤄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저는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파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추세가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추세가 상승세라면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고요. 만약에 추세가 하락세라면 싸게 샀다 할지라도 주가가 더 싸게 떨어져 버리면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수준보다는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또는 현대미포도 그렇고 또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아직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간주하는 것이 역시 뭐 제 주장대로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전략에서 본다면 그게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닥이 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계속 돌다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아직 좀 확신이나 추세를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체크를 못한 것 같은데 환율이 그래도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라면 1290원대 갔던 환율이 1260원대로 좀 떨어져 줬다는 겁니다. 외환시장 체크해 주십시오. 네, 제가 들어서 과거에는 달러도 워낙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도 잘 되고 좋다. 그게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각국도 우리나라 포함해서 각국이 자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 전환은 그다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달러대 원화 환율이 오르면은 인플레이션 물가에 당장 수입 물가에 압력이 오는 것 같고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환율을 억지로 평가 전환시키는 전쟁이었다면 지금 거꾸로 환율을 어떻게든 간에 전상시키려는 역환율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달러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도 1,300원 거쳐같이 갔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씩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추세가 기준선마저 무너뜨리지 않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아직은 추세가 상승 국면을 이어지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1200, 1300원 그저까지 가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라든지 국제 수지라든지 위안 보이고 보더라도 좀 과도하다고 판단되다 보니까 조금씩 고점을 서서히 낮추면서 궁극적으로는 아래쪽으로 하락세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은 기준선에 있어서 그 과거의 상승세가에 대한 탄성 때문인지 선뜻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해외 시장에서 달러 대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도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는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는 위안화도 하락 다소가 좀 주춤거리다가 다소가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다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추세가 완벽하게 꺾였다고 보기에는 약간 조정의 추세라고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황 섹터 얘기 환율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하고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까지는 지수는 뚜렷한 상승이나 하락세나 방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종목별로는 뭐 흥미있는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오늘은 소위 그 일목균형표의 시간론적인 관점에서 한국전력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전력은 그동안에 뭐 발전 원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상당히 실적은 안 좋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신정부 들어서 이제 기대감 때문인지 상당히 상승폭을 늘려가는 모습이고요. 그동안에 아래쪽에서 내래 일목으로 본다면 구름 아래쪽에 있다가 저 뒤에 이제 구름을 넘어서서 상승하는 모습인데, 한국전력의 차트를 본다면 이 시간 매듭이 예를 들어서 51일, 1일, 49일, 50일 이런 식으로 50일 단위로 시간 매듭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점에서 또는 고점에서 따져볼 때, 이 고점에서 따져볼 때 50일째 되는 날이 사실은 변화일이었는데 그 변화일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엑셀러레이션 추세가 더욱더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목표치는 이 구름대가 걸쳐 있는 또는 전고점이었던 25,000원 정도를 목표를 할 것 같고요. 물론 잠깐 틀릴 수 있으니까 아래쪽으로는 그 기준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예를 들어서 22,9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손절한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기술적 시장 분석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